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시간입니다. 저는 내면 리더십 코치 신상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나 미래라는 시간의 감옥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지치료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과거에 얽매이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수치심에 상처를 곱씹거나 혹은 적개심을 계속 키우거나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꾸 과거를 반추하는 상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극도로 활성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스트레스를 심화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까지 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와 미래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의 감옥,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최대한 머무는 것입니다. 사실 물리학적으로도 존재하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현재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즉 마음챙김입니다. 사실 현재에 머물 수 있고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감각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사실 이것도 바로 생겨났다가 바로 과거가 됩니다.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계속 알아차리는 것, 이것만이 현재에 머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이 순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 생생한 느낌을 알아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에 변화하는 감각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엘렌 랭어 박사팀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만성질환 환자들은 늘 통증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 여겨지지 않나요?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이분들에게 가서요, 몸에 일어나는 증상이 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의 증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관찰하여서 기록해보자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행복감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불편감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팀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도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생아의 건강 상태도 같이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는요. 실험을 하지 않는 비교 집단보다 건강 상태까지 더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이 말은 단지 듣기 좋은 말이나 신념만이 아니라 아마도 과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을 계속 회피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나 미래로 가는 회피형 스트레스 해소법은 단기적인 쾌감에 머물게 하고 도파민 등의 중독성 호르몬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조종자인 습관이 되고 결국 그것을 중단했을 때 스트레스를 더 강화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소한 습관부터 바꿔볼까요? 현재에 최대한 머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는 몸의 감각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익숙함을 새로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일상 행동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보세요. 매 순간순간의 과정, 그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MBSR의 그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서
초반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건포도 명상이 있습니다. 건포도를 천천히 씹으면서 그 감촉과 맛과 향과 그리고 그걸 먹을 때 나의 감정까지를 느껴보면서 현재에 최대한 머무는 연습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천천히 맛과 향과 촉감을 음미해 보세요. 모양과 질감의 특징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어제 먹은 국과 오늘 먹은 반찬의 단맛과 신맛, 짠맛의 변화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향기로운 와인도 좋습니다. 와인의 맛과 향, 혹은 커피와 차의 맛과 향을 한번 취미로 즐겨보세요. 우리는 마음 챙김으로 식사를 맛있게 음미하면서도 동시에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의 백신까지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같은 길로 다니시지 않나요? 앞만복을 겪거나 혹은 내비게이션 검색에 의존하면서요. 사실 이것은 마음의 운전대를 늘 자동 조종자가 잡고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렌 랭어 박사팀 아까 보셨죠? 그 박사팀과 함께한 만성질환 환자들이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해오던 것과 같은 겁니다. 가끔은 다른 길로 다녀보면서 주위의 새로움을 관찰하세요. 주위의 풍경의 다름, 혹은 공기의 다름, 사람들의 다름, 새로운 길, 새로 생긴 음식점 등등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마치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 새로운 변화를 발견하면서 행복감이 증가했듯이 현재의 새로움을 즐기면 모든 길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감각을 닫고 살고 있고 그래서 현재에 잘 머물지를 못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것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감각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늘 새롭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느 특정한 한 소리를 찾아서 그 소리를 따라가 보세요. 그 변화도 느껴보세요. 어느덧 마음이 편안하고 집중될 겁니다. 혹은 지금 만지고 있는 물건의 촉감, 주위의 냄새와 향, 물건들의 형태와 색상, 혹은 사람들의 옷 입는 모습과 걷는 모습 등을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오감이 주는 현재의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더욱 누려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스트레스도 줄어들 겁니다. 마음 챙김 걷기는 오감을 활용하여 현재에 머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MBSR 과정을 비롯한 여러 치유 프로그램과 명상센터에서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틀거나 헤드폰을 끼고 걷는 것, 혹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 이것은 절대 현재에 머무는 방법이 아니겠죠.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마음속으로 걸음, 혹은 나는 걷고 있구나 하면서 이름을 붙이면은 이 발바닥에 집중하기가 더 쉽습니다. 만일에 더 천천히 걷다 보면은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과정과 혹은 놓는 과정, 이 과정에서의 다름이 세세하게 알아차려집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중간에 들려오는 새소리나 바람소리, 그리고 바람이 볼에 닿는 감촉 등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의 마음챙김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언제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이지 않을까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와 감정,
스트레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감정이야말로 스트레스의 원인이자 또한 결과이지 않나요? 가장 다루기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 아마 화가 나면 확 꼭지가 돌아버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의 뇌를 잠시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이렇게 꾹꾹 참고 억눌러야 할까요? 그런데 인지치료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지속적으로 분노를 참는 경우에 몸에 각종 질환을 일으키거나 혹은 공황이나 무기력 등의 증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폭행 등의 비극을 낳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음챙김 프로그램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이 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이자 감정 챙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몸을 좀 이완하고요. 네,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혹은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겪은 혹은 아주 오래전에 겪은 상황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은 미래에 내가 겪어야 할 일과 연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원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질까 봐 너무 불안하다. 혹은 회사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난다. 혹은 나를 때린 그 사람이 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말했을 때 어떤 감정이 몸에 일어날 겁니다. 지금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그 문장을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지금 몸에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면은 그 감정이 몸에 어떤 느낌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지금 몸에 일어나는 그 느낌을 그대로 허용해 보세요. 그냥 그대로 느껴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감정에 반응한 신체 부위와 그 느낌에 한번 숨을 불어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이름을 붙여봅니다. 감정이라면 화, 혹은 짜증, 불안, 무서움, 두려움, 혹은 외로움, 슬픔, 이렇게요. 혹은 몸에서 느껴지는 게 더 강하다면은 몸의 느낌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떨림, 뜨거움, 심장이 두근두근됨, 이렇게요. 충분히 그대로 느껴봅니다. 아마 그 느낌이 그대로
언제나 머물러 있진 않을 거예요. 조금씩 변화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한번 관찰하듯이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주의를 주변 공간 전체로 조금씩 넓혀갑니다. 네, 그 몸의 부위에만 머물러 있던 주의를 내 몸 전체로 넓혀갑니다. 그리고 내 몸을 조금 더 지켜봅니다. 네, 그 감정을 경험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차립니다. 네, 들숨과 날숨을 한 3번 정도 깊게 들이쉬고 내신 후에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어떠셨나요? 네, 우리는 회피하거나 압도되지 않고도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차리게 되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내 몸의 반응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계속 변해갔죠.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듯이 관찰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도 조금씩 변화하고 달라진 것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뇌과학자에 의하면 우리의 뇌신경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반응이 분노나 회피였다면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의 뇌가 만들어졌다면은 스트레스 감정 반응에 대한 다른 반응, 마음챙김에 의한 반응, 즉 지켜보고 수용하는 반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나중에는 저절로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뇌의 통로, 그런 신경 통로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떤 감정이든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허용하고 알아차리는 것. 마치 그 감정을 안아주듯이 그저 지켜봐 주는 것,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세요. 감정이 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해 보세요. 슬플 때는 마음껏 울고요. 아플 때는 한껏 아파하고, 화가 날 때는 내가 화가 났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그 상태를 느끼고 알아차려 보세요. 우리는 감정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감정을 마음챙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을 느끼는 몸의 감각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미국 UCLA의 매튜 리버만 박사의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감정을 인지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잠시 동안의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순간의 빈 공간,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BSR과 구글의 내면 검색 프로그램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가 나면 스탑이라고요. 화가 나면 우선 멈춥니다. 멈추는 것에 제일 좋은 방법은 호흡을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한 번 정도도 괜찮습니다. 들숨을 깊게 쉬고 날숨을 길게 내쉬어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잠깐의 빈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서 RAIN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recognize, 인정하는 겁니다. 우선 화가 났음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면 화가 나를 압도하진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acceptance, 받아들이는 겁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나는 화내서는 안 돼. 화는 정말 나쁜 거야가 아니라요. 화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investigate, 조사죠. 네. 몸에 일어나는 반응과 변화를 느끼고 관찰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 해본 작업과 같습니다. 감정은 몸에 어떤 특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과 변화를 느끼고 관찰하고 알아차려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N, non-identification. 네, 화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요. 자극이 와서 화라는 반응이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뇌에서 발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 전체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꼭지가 돌아버리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혼자서 아까처럼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할 때에는 화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화가 난 느낌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어서 고마워 라고요. 사실 어떤 감정이든 소중합니다. 우리 안에서 각자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외부의 침입에 맞서서 우리를 싸우게 하고 때로는 열정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슬픔은 카타르시스를 주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공포와 두려움 역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본래 기능입니다. 기쁨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렇게 각각의 감정이 고마움으로써 인정받게 되면요. 그 감정이 다시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화가 다시 나타났구나. 반가워. 이제 나는 너를 잘 알아. 라고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몸을 챙김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